관심이 없어. 자 됐어. 8개월이에요. 8개월 지금 몇 월이냐? 쌤 3월달에 6월. 아니 나 1월 거의 1월에 나와. 1월에 나와. 12월에서 1월에 나와. 그러면 아 3월달 그러니까 그럼 8개월 8개월 맞지 않냐? 한 번 더 맞아요. 해야겠다. 아니 예원이가 그거 디데이 보고 3월달이라고 해서 8개월 키웠어. 내일 1월로 돼. 10개월이 있으니까 빼면 3월달. 지금은 당장 임신한 게 아니잖아. 오늘이 1주차가 아니잖아. 나중에 네가 이거 보건 시간에 배우지 않냐? 뭐 약간 생애주기 이런 거 다 배울 텐데. 그래서 생리주기랑 관련돼서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이게 놀라운 세계의 정보를 조금만 상식적으로 알려주자면 이게 임신이 1주차는 아직 세포가 수정이 되기 전일 때를 1주차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난자 상태일 때는 그냥 1주차라고 하고 수정이 됐을 때가 2주차나 3주차야. 착상이 되기까지가 이미 한 달이 넘어가 있어. 라는 사실을 나중에 노른되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 그래도 일단 8개월 키 맞췄잖아요. 응, 잘했어. 8개월 맞지? 5, 6, 7, 8, 9, 10, 11, 12니까 7개월. 예. 아. 1월 초 아니면 12월 말이잖아. 아 그러면 뭐 이득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달았잖아. 내가 결혼식도 니네 내신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려고 8월에 했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니네 내신이 끝나면 나 출산이야. 쌤 근데 만성인데 해도 돼요? 아 그때쯤. 모르지. 뭐 몸 상태를 봐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쌤 안 오면 누구랑 해요? 쌤 남편이랑 해요? 누군가랑 하겠지 뭐. 그 다음 대체적으로 카노쌤이야. 카노쌤을 보고 싶다는 거지? 오케이. 내가 전달을 들어줄게. 조용. 카노쌤도 며칠째 조용히 있어? 아 이거 몇 꼬만지는 거? 방학 때 안 하셨는데 내신 때 엄청 활발해지셨어요. 아 내신 때 엄청 활발해지셨다고? 언제? 저번에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저기 우리 반에서? 아 대화 좀 가르쳐. 아 대화 중에 애들한테 조용히 하세요? 이러고 지나갔어? 그럼 나는 뭐라 그래? 아 그냥 안 닥쳐. 아 나는 안 닥쳐야 조용히 카노쌤은 조용히 하세요? 이거 나는 안 닥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뭘 만나고. 그럴 수 있지. 자,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챕터 어디였지? 투부정사랑 동명사 파트 나왔어. 다시 지난 시간에 어디 나갔다고? 투부정사랑 동명사 파트 이미 나갔어요.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 그리고 분사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지? 아, 준동사라고 불러줬어요. 다시 누구랑 누구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다고? 다시 부부정사랑 동명사를 묶어서 투부정사랑 아, 동명사. 아니 네, 다시 생각하고 얘기해. 아직도 지금 저 강아지에 빠져있으면 안 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준비, 시작. 호영이 혼자 시작. 말을 해, 말을. 누구? 그치? 투부정사랑 동명사 말하고 마지막 거 뭔지 몰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오늘 배울 거 뭐야? 분사 그거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다시 해. 뭐라고? 에? 거기 보면 나와 있냐니까. 다시 뭐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투부정사랑 동명사 가가 아니라 1번 투부정사, 2번 동명사, 3번 분사 이걸 3개를 통합하면 뭐라고? 준동사라고. 준동사. 아 지금 분사랑 준동사 올라가지고 지금 거기서 어버버 하고 있었던 거죠? 짜니짜니 혼자 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하시고 준동사. 그렇지. 그 준동사 카테고리 안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어. 머리에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됐죠? 자 그러면 분사의 분이 의미하는 거. 나를. 그렇지. 나눌 분자지. 얘는 무슨 뜻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말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다시 얘는 뭐라고 한다고? 나누어져 있는 말. 다시 뭐라고? 나누어져 있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나뉘어져 있는 말인데 그러면 분사라는 녀석은 투부정사 동명사랑 달리 모양이 한 개가 아니더라. 투부정사는 모양 하나에 아니에요. 모양 하나야.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그리고 동명사는
하나였어요. V, ing 하나만 나오면 되겠지. 오늘 리스닝 안 하는 짠이 또 있었네. 헐. 오. 와쌤 고생 안 시키겠다더니 그니까 오. 불화였어. 예. 자, 그럼 분사는 모양이 몇 개? 두 개. 두 개. 자, 분사의 모양은 누구랑 누구로 나눌 수 있다? ing랑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모양을 얘기해줘야겠죠? ing랑 pp 혹은 동사에 이디를 붙인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동사에 이디를 붙인 건 규칙 변화, pp라고 쓴 건 불규칙 변화를 했을 때의 모양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g랑 pp 두 가지 모양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때 ing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현재 분사. pp를 뭐라고 불러준다? 예,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랑 의미 관련이 있다 없다? 현재랑 과거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러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시제랑은 관련이 없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랑 단순 시제랑 관련이 없는 친구다. 그러면 ing랑 pp가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의미를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지. 근데 너무 어렵게 외울 필요 없이 우리 이미 동사에서 모양을 한번 다 외워봤어. 동사에서 어떤 모양을 외웠냐면 pp 혼자서는 동사 역할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pp 앞에 누굴 붙여줘요? 비동사 붙여주지. 그럼 BPP라는 모양 같이 왔을 때 무슨 의미야? 수동태라는 의미가 있겠지. 이 BPP가 수동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PP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BPP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수동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동. 자, 하나 더. PP는 앞에 다른 거를 붙여서 또 다른 동사로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겠지. PP 앞에 B 말고 누구를 붙여? have를 붙여줄 수가 있었지. 그래서 have pp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불렀겠지? 완료 시제라고 불러줬어. 그럼 완료 시제라는 게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pp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pp가 하는 의미에는 수동과 무슨 의미가 있다? 완료의 의미가 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ing도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ing. pp의 수동에 있으면 그 반대 선상에 있는 것도 있어야겠지. 수동의 반대. 능동이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ing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g도 혼자서 동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ing가 누구랑 합쳐졌어? 비동사랑 합쳐졌어. 그래서 bving가 됐지. bving. 얘를 뭐라고 불렀어? 진행 시제라고 했지. 그 진행 시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건? ing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끝까지 해야 얘들아. 하고 이제 단어만 말하지 말고 알겠지? 뭐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형 웃으면서 나만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끝까지 얘기를 하세요.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의 모양을 두 개로 나눠 놓은 것은 우리가 모양을 보자마자 얘가 어떤 말을 진행을 하고자 했는가, 어떤 뉘앙스를 전달을 하고자 했는가, 이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두 개로 모양을 나눠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지? 아이고 준아 졸려요. 자, 그러면 분사의 품사는 무엇일지도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전에 투부정사의 품사는 뭐라고 했었어?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했었지. 동명사의 품사는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다시 투부정사의 품사는 그렇지. 세 가지가 있었죠. 명형구. 그 다음에 동명사의 품사는 명사가 있었지. 그럼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가 있었다. 그치? 다시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가 있었다. 자꾸 두더지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놈이 입을 안 열고 있나? 약간 삼각형인데 이렇게 오늘? 네, 나쁘지 않아요? 그치?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였다. 그러면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분사가 할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형용사의 역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형용사의 역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 수식이라는 역할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보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형용사의 역할은 뭐라고? 명사 수식이랑 부어. 다시 형용사의 역할은 뭐라고? 명사 수식이랑 부어. 그렇지. 그럼 명사 수식을 해줄 때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꾸며줄 수 있을까? 뒤에서 꾸며줄 수 있을까? 둘 다. 그렇지. 둘 다 가능해요. 명사의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그럼 어떤 경우에 앞에서 꾸며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뒤에서 꾸며줄 수 있지? 한 단어여야 그렇지, 잘하셨어요. 얘는 한 단어이네. 얘는 두 단어? 이상의 경우겠지. 덩어리가 지어졌을 때. 됐습니까? 자, 보어로 쓰였다는 것도 우리 영어 문장 속에서 보어의 종류 몇 가지가 있어, 고영아? 보어의 종류 두 가지. 무슨 보어가 있어?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잘했어. 우리 호영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채호야, 주격 보어 몇 형식? 몇 형식? 그렇지. 자, 다시. 자, 요거 해줄게. 잘 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채호야. 보어, 목적어, 2형식 보어, 3형식 목적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지금 보어 물어봤는데 갑자기 3, 2, 3, 2. 이거 헷갈리면 뭐 하면 돼? 손가락을 꺼내들면 돼. 그렇지? 2형식 보어, 3형식 목적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뭐? 맞아, 목적격 보어 5글자. 오. 간목진목. 간목진목. 내가 좀 되겠네. 이거 예비중일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쌤이 예비중일만 이제 병아리를 내요. 자, 따라해볼까? 손가락 삐고. 이거 이제 애기들이 하는 거거든? 제발. 이거 내가 하긴 하지마, 우리 중3들. 왜 지고 왜? 자, 그래서 다시 주격보어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는? 그냥 뭐 삼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내 귀에 삼소리를 갖다 꽂아 넣었어? 5형식이겠죠? 아니. 누가 자꾸 코 먹는 소리 듣느냐? 자, 그래서 2형식이랑 5형식이지. 그럼 다시 말해서 주격보어로 쓰였다는 건 누구 뒤에 나오는 거야? 동사 동사, 무슨 동사? 불안감 그렇지, 불완전? 불완전? 자동사야. 원칙적으로 말하면 불완전 자동사인데 그냥 불완전 동사라고 할게요. SC라고 쓸 수도 있고 그냥 C라고 쓸 수도 있지. 불완전 자동사인데 빵. 비동사죠 사실. 목적격 보어자를 쓰였다는 건 누구 뒤에 와야 된다? 목적어 뒤에 와야겠죠? 방금 준서가 상당히 이상한 소리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불완전 자동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적격 보어의 위치는 목적어 뒤죠. 되셨죠? 이후. 그러니까 질문을 잘 들어야 돼, 한국 사람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보어래.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도 제각각의 자리들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분사의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문제야? ing 쓸 거야? pp 쓸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로 나올 거잖아요. 출제가 될 거잖아요. 분사 자체에서는. 물론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분사 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준동사를 쓸 수 있는 자리인지 본동사를 써야 할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영역이 넘어가는 문제들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가장 디폴트가 될 수 있고 가장 쉬운 문제라고 접근을 한다면 ing를 고를래 pp를 고를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가시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ing 자리인지 pp 자리인지를 선택을 할 때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뭐로 봐달라 했지? 뭘로 체크를 해달라 했지? 타동사 잡아달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잘 떠올려 봅시다. 타동사에 준서야, 타동사에 ing를 붙였어. 타동사에 ing를 붙였어. 그럼 명사의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 왜? 목표가 붙어서 두 단어 이상 그렇지. 저게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라야 돼. 영리했어. 타동사라고 하는 녀석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타동사에 ing를 붙이면 기본값으로 몇 단어 이상이 되고? 두 단어 이상이 되지. 그럼 걔는 무조건 어디서 수식해야 돼? 뒤에서 꾸며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됐어? 그래서 타동사가 나오게 돼서 ing가 붙게 되면 걔는 뒤에 목적어가 달려있으니까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군요 라는 상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타동사를 pp로 바꿨으면 이제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없어? 타동사를 pp로 바꿔서 써줬다는 얘기는 뭐야? 목적어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혼자 돌아다닐 수 있지. 그럼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broken bottle. 자, broken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단어 뭐예요? break지. 원형이 break예요. break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목적어 없이 PP로 바뀌어서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수식하는 구조로 나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 자동사로 나왔을 때 자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 앞에서 수식이 가능하겠지. 자동사 플러스 ing는 앞에서 수식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A baby라는 단어를 쓸 건데. 그렇지. 여기서 가면 베이비인데 뭐 하고 있는 애야? 열심히 자고 있는 애이다. 일단 왜 이렇게 디자인 들었지? 자, 차장님. 야 이렇게 이 왼쪽. 팔이 짧아서 호영이한테 주워라고 했으면 됐잖아. 몰랐어요. 그래. 호영이 관심도 없었어. 자, 그래서 sleeping이라고 해서 앞에서 꾸며줄 수 있었던 건 슬립이 무슨 동사니까 이런 거야. 얘가 자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서 꾸며준 것이다. 근데 재밌는 특성은 잘 봐봐. 슬리핑이라는 단어가 혼자 왔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는데 얘가 어떻게도 바뀔 수 있냐면 애기는 애기인데 자고 있는 애기 똑같이 쓸 거야. 자고 있는 애기를 똑같이 쓸 건데 뒤에 후속 정보가 좀 더 달라붙었어. 어떤 장소에 대한 정보 아니면 어떤 뭐 뒤에 부사가 붙을 수도 있어. 뭐 보유하게 이런 식으로 부사가 붙을 수도 있는데 장소에 대한 정보 뭐 in the room 이라고 하면 지금 단어가 적어도 몇 단어가 돼버렸어.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니까 두 단어 이상이 돼버렸지. 그러면 자동사에 ing를 붙인 거라도 얘가 전명구가 붙어서 정보가 추가돼서 덩어리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면 얘는 앞에서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꾸며줄 수 있어? 뒤에서 꾸며주셔야 돼. 그러니까 고등영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될 실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로 괄호를 쳐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하나의 청구인지를 똑바로 묶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걔를 똑바로 묶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청크를 똑바로 묶기 위해서는 내가 뭘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 네, 구문 분석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구문 분석을 에이 귀찮다 숙제로 왜 맨날 주냐 이러면서 숙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헷갈리는 대로 막 그냥 이렇게만 써서 오면 구문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절대 안 늘어. 내가 구문을 초벌 굽기는 할 수 있어. 우리 고기 구울 때도 초벌 굽기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더 맛있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익혀 먹잖아. 그치? 초벌 굽기를 해서 일단 주어 동사 쭉쭉쭉 찾아나갈 수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 잘못 찾은 건 없는지 아까 찾으면서 이상했던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구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서 내가 그 결과를 혼자 찾아냈을 때 쾌감도 있고 그 고민을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아 이런 패턴의 문장은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가 내 머리 안에 나의 혼자만의 데이터로 쌓여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로 가서 문장이 어려워진 걸 봤을 때 나의 데이터로 끄집어내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빠른지 알겠어? 됐지? 그래서 이렇게 청크를 똑바로 묶을 줄을 아셔야겠다. 청크를 묶는 연습을 계속해달라.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수식을 하고 있는 관계였을 때 ing, pp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ing, pp인지 내가 자타동사를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조금 어려워지는 친구들도 있다. 타동사인데 방금 타동사의 목적어만 나왔으면 몇 형식이야? 3형식이지, 그치? 타동사의 목적어밖에 없으면 3형식이지. 근데 우리는 몇 형식도 고려해야 돼? 4형식이랑 5형식도 고려해야 되지. 왜? BPP가 쓰여졌는데 뒤에 명사가 남아있는 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형식일 때 가능해요? 5형식. 둘 다 나와야 되죠. 4, 5형식이 둘 다 나오셔야 돼요. 그 이유는 IO가 주어 자리 가면 얘가 D로 남아있는 녀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목적격 보어인 녀석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질문. 이 명사를 보고 얘가 DO였던 녀석인지 OC였던 녀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누구와? 주어와의 관계. 주어와의 관계가 어떤데? 같은지? 다른지. 같을 경우는 OC, 다를 경우는 DO. 잘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애들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띄워놓고 하니까 스튜디를 할 공간이 마음에 들게 안 나오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둘 다 명사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그치?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명사 보어라는 건 목적어가 무슨 관계라고 했어?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랬지. 사람들은 불러요. 그를 율짠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를 율짠이라고, 요짠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을 붙여줄 수 있겠지. 율찬이를 요짠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을 수가 있겠지, 그치? 위에 있는 거. 사람들은 줬어요. 요짠이에게 인형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요짠이가 인형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관계겠지. 얘는 동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수동태로 썼을 때의 모양을 보자. 그럼 아이오를 주어로 썼지. 동사를 PPP 쓰지. 그럼 뒤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지. 그럼 얘를 수동태 써봅시다.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PPP로, 고시를 뭐로 내릴 수 있다고 했었죠. 됐어요? 그러면 명사 활동이가 그대로 쭉쭉 내려오는 효과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PP 뒤에도 명사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PP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뒤에 명사가 없어요 라는 설명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녀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런 모양들도 좀 주의를 해달라. 알겠지? 그래서 동사가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에서 나온 녀석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답이 맞을 거야를 골라놓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이제 틀렸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 자 그럼 검증을 우리가 해볼 때 명사를 수식하는 어떤 분사였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성을 따져주면 돼?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래. 그래서 그 분사가 ing인지 pp인지 맞는지 검증을 해볼 거래. 그럼 걔는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주면 돼? 일단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주시면 돼. 분사 얘의 관계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주격 보어일 경우에는 주어와의 관계. 목적격 보어일 경우에는 목적어와의 관계. 요거를 따져주시면 맞았냐 틀렸냐를 살펴볼 수 있겠지.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시작한 건 분사가 은근히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누구와의 어떤 관계를 뭘 살펴야 될지를 잘 못 잡아서 틀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문장이 어떤 거, 주어를 사람을 써놓고 그 다음에 분사를 썼는데 그 분사가 명사를 끊어주고 있었어. 그럼 애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선생님 사람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분사는 PP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그 친구는 뭐가 안 잡힌 거야? 그 분사가 어떤 자리에 쓰여서 누구와 관계성을 따져줘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안 잡힌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디테일을 잡아가셔야지 분사에서는 문제를 안 틀릴 수가 있는 거겠다. 됐어? 자 그리고 이러한 분사들 지금 능수동 따져주고 진행완료 따져주는 여기에서 조금 독특한 친구 한 개 더 있었어. 분사 뭐 있었어? 그거 아직 안 갔어. 거기까지 아직 안 갈게.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냐? 감정의 타동사에서 시작된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를 놀래키다, 누구를 기쁘게 해주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누구를 지루하게 하다, 누구를 실망시키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정의 타동사에서 유래된 친구들, 감정의 타동사에서 시작돼서 무슨 분사라고 불러요? 감정 분사라고 불러요. 내 감정을 유발하는 친구들, 감정을 느끼는 친구들. 아니 감정 분사. 그럼 감정을 알려주는 분사가 나와 있을 때 ing의 의미는 뭐였어? 감정을 유발하는 것. pp는 감정을 느끼는 것. 이거 헷갈리면 뭐 하라 그랬어? 유찬이 얼굴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울 거라 그랬어. 주르륵 울어요. 근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유찬이랑 똑같이 생겼어. 울고 있는 유찬이. PP랑 똑같이 생겼지. 그럼 PP는 감정을 느끼는 애야, 유발하는 애야? 느끼고 있는 거. 감정을 느꼈으니까 울 거 아니야. 되셨어요? 저 PP 떠올리면 안 까먹을 수 있지. 헷갈리면 저거 꼭 떠올려.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고등. 그러면 아직 우리는 고등으로 넘어가지 않고 중등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분사에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자타동사를 따져준다는 건 사실 여기서 뭘 따져주는 거야? 능수동 따져준다는 거지. 그럼 고등학교는 문제들이 명확해야 되고 시비가 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자타동사를 따져주면 능수동 따지는 문제들만 나오거든요. 그럼 중학교는 진행과 완료를 따지는 문제들이 아직 나와요. 진행과 완료.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 fall 이라는 동사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떨어지다라는 자동사지. falling은 이해가 되는데 falling은 지금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falling leaves도 맞는 표현이고요. fallen leaves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렇지, 잘하셨어요. 위에 있는 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요. 지금 나뭇잎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나무에서 팔랑팔랑 떨어져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팔랑팔랑 거리고 있는 거야. fall는 떨어지다라는 동작이 끝났어. 완료되었어. 끝나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면 떨어지다라는 동작이 끝나면 그건 어떤 상태야?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 그럼 fallen leaves는 뭐야? 낙엽.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다는 동작이 이제 그만뒀다. 그래서 너 중학교 때까지는 얘는 뭘로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필요로 하겠지.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좀 해석을 많이 가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겠다. 비슷하게 뭐가 있어요? burning house. 자, burnt house. 어제도 이거 스펠링 쓰다가 개빡쳤는데 왜 자꾸 삑사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burning house랑 burnt house는 차이가 뭐예요? 아래는 타버린 집이지. 그럼 위에 걸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머리에서 뭘 떠오르면 야 119 전화했어?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지금도 집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burnt house가 돼버렸다는 건 119를 부를 필요가 있어 없어? 이미 끝났어. 그럼 불난 게 끝났으면 뭐만 남아있어? 잿더미만 남아있는 거야. 뼈대랑 잿더미만 남아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 사람들은 다 무사했어? 이미 전소됐잖아. 끝난 상황이잖아. 뭔 차이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이걸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거 문장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런 문장인데 My younger brother was told some surprising news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여기서 분사 어디 있어? surprising 이라는 녀석 나와 있지. 근데 처음 분사를 배우고 애들이 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 my younger brother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얘가 감정을 느끼면 surprised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surprising이 하고 있는 일은 뭐야? 그렇지, 그 얘기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 호영아 여기 봐야 돼. 지금 다른 데 보면 안 돼. 되게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 알겠지? 다시 여기 보고. 그렇지. 자, 그러면 surprise라고 나와 있는 애에서 다시 시작한 분사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다고? us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고. 그럼 얘는 저 위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수식해주는 명사가 use니까 use가 감정을 느끼는 건지 유발하는 건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럼 use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소식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 그럼 감정을 뭐 하는 거야? 유발하는 거겠지. 그럼 감정 유발하는 거 뭐였어? ING 써줘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돼. 되셨어요? are told 하면 무슨 뜻이야 유청아? 그렇지, 듣다예요. 내가 말하면 니네는 뭐하지? 듣지. 그래서 be told 이거 해석하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감정분사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는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 몰랐던 표현 없는지 스펠링 헷갈렸던 건 없는지 확인은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예문으로 한번 배웠던 거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분사 어딨어? satisfying 이라는 녀석이 분사로 나와 있네. 그럼 쟤는 무슨 역할 하고 있어? 그렇지, 누구를 수식하는데? test scores 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누구와의 관계 따지라고?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지라고. 수식하는 명사, 시험 점수라고 하는 건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럼 감정을 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쓴 거야? ING. 두 번째 분사 어딨어? 그렇지, 그거 바로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인조이 동사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뭐가 헷갈린 거야? 구문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아. 뭐 했냐면 100% 동사이웃이라는 모양에 대한 걸 우리 한번 점검을 했어 안 했어? 100% 동사로 칠거할 수 있는 녀석이 했지. 특히 비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면 무조건 얘가 동사이웃라고 주장할 수 있댔어. am, are, is, was, were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걸 그냥 현재 시제라고 대충 개념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단어로 외워. 그냥 그게 훨씬 편해. 그래서 am, are, is, was, were이 나와 있으면 얘 혼자서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합쳐진 PP가 동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걔를 포함한 녀석이 동사라는 건데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야? is가 뒤에 뿅 하고 나와 있네. 그럼 얘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무슨 역할 하는 거야?
PP 수식이라는 역할. 됐습니까? 수식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ing 자리가 맞는지 PP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얘를 따지는 거 해석으로 따지는 거니까 제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될까? 자동사 잡을 거예요. 그러면 enjoyed라고 바뀌었는데 이게 원형 뭐예요? enjoy. 그럼 enjoy는 타동사예요. 뒤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의 명사 필요해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ing가 맞아요? pp가 맞아요? pp가 맞아. 빨랐니? 호영이 따라왔니? 영희 호영이? 호영 이거 중요해.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 지겹게 나와. 알아야 돼. 영희 호영이 따라왔니? 다시 해줄까? 한번? 한번 다시 해줘 안 해줘도 돼. 빨리 말을 해. 뭐라고? 안 해줘도 돼요? 됐어요? 채우 따라왔어? 빨리 따라왔지? 자, 다음 문장 내려갈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문 나와 있어요. 보어라고 해놓고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제일 싫어하는 문장인데 왜 싫어하는지를 봐봐. 선생님 열받게 안 할게요 해놓고 지금 우리 짠이짠이 하고 있는지 보여줄까? 여기 귀여운 그 발매기 그려놓고 자꾸 소리가 수업 앞에서 입질할 떨고 있는 거 있을 거야. 자 다시 자, 왜 싫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sad이라고 하면 sad 원형 뭐야? sad. 자, 이거 무슨 동사야? 자동사이기도 한데 동시에 무슨 동사야? 네, 맞아요. 완전 동사예요. sit이라고 하면 앉다. 무슨 모양인지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그럼 얘는 완전 자동사지. 그럼 몇 형식 동사야? 1형식 동사. 그럼 문장이 원래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끝나야 돼. 그치? 1형식으로 끝나야 돼. 근데 뒤에 지금 뭐가 달려있어? 보어라고 해서 뭐가 지금 달려있지. 그럼 사실 얘는 일반적인 보어가 아니라 유사 보어라는 개념으로 문법 책들에서 설명을 해줘요. 몰라도 돼. 사실 유사 보어는 잘 몰라도 돼. 왜냐면 얘는 지금 1형식 동사인데 그냥 보어를 껴넣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져주는 2형식 동사들의 보어가 아니라 그냥 해석상으로 내가 보어처럼 껴넣었을 뿐이에요 라고 해서 보어 개념으로 그냥 집어넣은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얘를 유사보어나 주격보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만만하게 니네가 배운 거 내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문법이 있어.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불성문이라고 쓰였다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별로 이 예문은 좋아하는 예문은 아니다. 이런 예문은 사실 좀 불렀다. 잘못됐다. 자, 어쨌든 문장을 풀어야 되니까 내 선호, 취향의 선호와 달리 워칭이 맞았냐 틀렸냐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워칭이 맞았냐 틀렸냐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자타 잡아볼 거라 그랬어. 그럼 워치가 무슨 동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되고? 묻혀 있어 없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A horror movie라고 해서 공포 영화가 뒤에 목적으로 나와 있다. 왜 집적대? 왜? 준하한테 왜? 뭐 왜? 자, 그 아래 문장. 자, 마지막 문장 내려가 보시면 자, wrapped 무슨 자리에 쓰였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치? 앞에 게이트라는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have 무슨 동사인데? 원형식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그러면서 이 새끼 원형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사역 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래 원형이 나왔을 때는 얘랑 무슨 관계? 능동이었을 때. 그러면 수동의 관계였을 때는 어떤 모양 써야 된다? PP를 써줘야 된다. 그러면 얘가 PP가 맞나 틀렸나 살피려면 뭘 확인하면 된다? wrap이라는 단어를 살피면 된다. wrap 무슨 뜻이야? 내 포장하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잖아. 내가 포장했어. 무엇을? 그치? 다시 내가 포장했어. 무엇을? 그럼 뭐가 필요해? 목적어. 무슨 동사? 타동사. 근데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맞다? PP가 맞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1, 3, 6 1,
신기한 거 많았어. 그 스트레스 얼음 모양이 던지는 거예요. 이걸 왜 넣을까? 어? 어? 색깔을 그런 거. 그 스트레스 푼거 아니에요? 몰라 그런 거 같아. 약간 근데 조금이 재밌어가지고 약간 중국적으로 많이 들었어. 그거 아니에요. 꿀. 혼자 풀어 혼자 풀어. 근거까지 다 썼냐? 내가 근거 말해야지만 쓸래 진짜 이럴래. 수업 타보셨나요? 물어보지 마. 무엇을 섞다. 무엇과 무엇을 섞다. 뭐뭐를 같이하다. 근데 어제 뒤에 이거 나 아니라며. 싫어해. 혼자 풀어. 아니야? 네. 지랄 풍년이. 와중에 물고기도 잡았냐? 너가 모르겠네.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중호가 다 개통이 됐어 이놈 새끼는? 멸치 같은 소리하고. 정호영 그거 썼어 안 썼어? 뭐라고? 먼저. 근거가 어디 갔냐 1번? 1번. 얘들 앞으로 준서 맨 바깥자리 앉아. 알지? 알겠지? 준하랑 재현이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지? 준서 자리 여기야. 네. 순서 어디냐? 여기 알겠지? 여기 내 자리 가운데. 그럼 여기 갈게. 자 나를 이긴 자 발표합시다. 이긴 자요? 나를 이긴 사람. 이거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나이스. 찌들 버렸잖아. 찌들 들어주세요. 네. 찌들. 자, 찌 중에 3등이 갑시다. 가위바위보 1등. 가위바위보 2등. 가위바위보 3등. Why? 미스염이 하루가인데 명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믹스업은 뒤에 무엇을 섞다라고 하니까 얘가 원래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PPA 형태로 써주는 게 맞겠죠. 이거 무슨 자리에 쓰인 거야, 믹스업? 격격보 네, 맞아요. 국적격 보호 자리에 쓰였죠. 네, 이렇게 관계성도 한번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저 효성이 뭐예요? 어? 효성이 뭐예요? 나는 내 생일 선물이 그의 것과 섞였다는 걸 알아차렸어. 갓 생각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갓은 뭔가 하게 하다라는 거 말고. 맞아. 내 생일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쌤도 헷갈렸네요. 아니야, 내 생일 선물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나은데. Your birthday mixed up with his. 네 생일이구나. 네 생일을 걔 생일이랑 헷갈렸다가. 미안, 나 생일 선물. 내가 말했지. 네 생일을 걔 생일이랑 헷갈렸다. 연애지 됐어? 다음 누가 해, 채연아? 3. 태우. 아, 진짜라니. 빨리빨리. 왜? 자동사라서 그냥 뒤에 ing를 붙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얘가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 그래서 누굴 봐야 돼? my sister 목적어도 봐야 되는데. 이 서로가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니까 누구랑 누구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원형이나 ing 쓸 수 있죠. 그래서 여동생이 걸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관계성도 한번 따져줄 수 있겠지. 됐어? 원형이랑 ing 원래 둘 다 쓸 수 있죠? 다음 누가 해? 호랑이. 왜? 목소리 좀 크게. 서라운드가 자동사인데
빨리. 서라운드가 타동사인데. 야,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어요, 그쵸? By a big crowd 얘밖에 없으니까요, 그치? 그래서 무슨 모양이 맞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분사가 어떤 단어에 쓰인 거야? 그러니까 분사는 형용사잖아. 갑자기 분사가 어떤 자리에 쓰인 거야? 근데 형용사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거겠지, 고영아. 분사의 품사는 다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형용사로서 무슨 일 하고 있냐고. 그렇지, 명사 수식 누구? 박명수 이스라엘 떨고 있는 누구냐? 뭐? singer, famous singer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되셨어요? 그러면 surrounded 한다는데 왜 앞에서 수식 안 하고 뒤에서 수식했어? 바이오. 그렇지. surrounded에서 끝난 게 아니라 surrounded by a big crowd.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된다. 됐어? 자, 그러면 저러한 명사를 삐삐 덩어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건 사이에 누가 생략된 거야? 네,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나와야 돼요. 이거 설명했어요. 알겠지? 얘가 지금 이 명사를 얘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다는 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 나와주셔야 된다. 그치? 분사구문이란 그렇지. 이것도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에요. 이지랄 떨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시 분사구문이란 뭐라 그랬지? 축약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축약이 뭐야?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이 새끼도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심지어 본인 다른 거 그리고 있었어요. 자, 나를 그렸다고? 아까 소문은 잘 들었어. 말해. 누구냐 지금 수업 시간에 과자 처먹는 놈? 뒤지고 싶냐? 너무 배가 고파요. 어쩌라고! 이 한 번 더 걸리면 진짜 뚝배기 날아간다. 자, 다시 분사구문이란 뭐라 그랬죠? 다시! 다시! 절구 하고 있는 자, 그래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을 한 거였지. 축약은 뭐라고?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자,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했다는 거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데 부사절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사절은 누구를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부사절이라는 녀석은 혼자 다닐 수 있다 없다? 그럼 누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절과 붙어 있어야 된다가 나와야 돼. 바로 나오셔야 돼. 알겠지? 주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사절은 사실상 무슨 절로 취급이 되는 거야? 종속절. 고마워. 과자 먹으네. 대답은 해주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감 까먹고 있더네. 예감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종속절 됐지. 또 오물거리는 거 보니까 또 틀어놓는데 저거 이게. 아니에요. 뒤진다 진짜. 진짜 뒤져. 다시 부사절은 혼자 다녔었고 주절과 붙어 다니자. 그 말은 부사절을 다시 말해서 무슨 절이라고 취급? 밖에서 이상한 냄새 나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뒤에 보고 박준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 진짜인데. 밖에서 똥 냄새 나서. 불렀는데. 자, 다시 부사절 무슨 절이라고요? 종속절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부사절과 종속절 중에서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족은
왠지 부사절 쪽이었지. 자, 그래서 얘를 이 모양으로 예쁘게 그려주면 전주동, 홈라주동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종속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종속절이야?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게 종속절이야.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뒤로 넘어가더라도 접속사를 포함한 덩어리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해주더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사절의 위치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고 문장의 맨 뒤에도 올 수 있지. 근데 여기에만 올 수 있어? 어디에 올 수 있어? 근데 문장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문장 맨 앞, 맨 뒤 말고도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덩어리가 중간에 갑자기 뒤집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분사구문의 위치도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 사이에 중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치 분사구문, 후치 분사구문, 중치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호야가 내가 방금 뭐 얘기했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집중하고 난도지. 뭐? 뭐라 그랬냐? 걔 방금 뭐라 그랬지? 아 저거요? 어. 부사절은 앞, 뒤, 중간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렀지? 전치절? 전치 분사구문, 전치 부사구문, 분사구문. 그냥 전치 부사구문, 후치 부사구문. 부사 말고 분사. 분사하지 않았어요? 너 계속 부사라 발음해가지고 내가 분사라고 교정을 해준 거였어. 자꾸 머리로는 분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부사구문이라고 했어가지고 분사구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 전치 분사구문. 그렇지? 후치 분사구문. 그렇지? 중치 분사구문. 그렇지, 잘하셨어요. 부사절의 위치가 앞뒤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서 분사구문의 위치도 앞뒤 중간에 다 들어가서 생성이 될 수 있더라.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사실은 절을 구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됐지? 절을 구로 협조한다며! 하루를 못 가, 하루를! 쟤 또 왜 저래? 자, 절을 구로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절을 구로. 필요한 거를 주어동사 그렇지. 주어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에서 만드는 거. 주어동사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분사구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분사구문을 만드니까 더 완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뭐였어? 맞아. 접속사를 생략할 건데 아이고 여기다. 접속사를 생략할 건데 자!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 의미 강조. 그렇지. 내가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 혹은 의미를 강조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어? 시간 중에서도 전후 관계를 살펴주고 뭐가 먼저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살펴주기 위해서 after, before 같은 애들은 그대로 남겨놓는 습관들이 있어요. 또 내용이 뒤집어지면 접속사를 생략했을 때 헷갈릴 수 있겠지. 내용이 뒤집어진다고 했을 때 무슨 접속사야? 덫이 부사절 접속사였냐? 비커즈가 내용이 뒤집어지는 거였어요? 정말 뒤집어지겠네요. 와일. while 대조 접속사 맨 반면으로 쓰였을 때는 생략 안 하고 잘 남겨놔요. 또 양보 접속사 나오셔야 돼요. 양보 접속사 내용이 뒤집어진다 그랬으니까 뭐뭐지만 이거 했다. 그러니까 나도 힘들지만 너를 도와줄게 이런 직원들 있잖아. 내가 힘들면 너를 못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나도 힘들지만 너를 도와줄게 내용을 뒤집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도 생략을 잘 안 해요. 양보의 접속사에 뭐가 있지? 외우고 얻어 이건데 지금 이거 내가 필기 안 했다고 또 열심히 멀뚱멀뚱히 나를 쳐다만 보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를 입으로 떠들어댔으면 뭘 하셔야 돼요? 필기. 네. 양보 접속사에 뭐 있는지 몰라? 여보 잠깐만 나와 맞춰봐. 잠깐만 죽이고 시작하자. 왜 나와? 뭘 왜 나와야 미친놈아 지금 수업 시간 내내 쟤 아까부터 뭐 직원들 하는 것도 바빠가지고 얘가 청소를 하는데 왜 기다려 왜 자꾸 이러고 있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조니 때문에. 조니? 들어가세요? 네.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맞아. 하면 엄청 아파요. 왜 가까이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있냐고 미친놈아.
내 의자에 누웠냐? 난 힘들어. 똑바로 안 하자? 너의 행동이 지금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접속사를 어떤 경우에 생략을 안 하는지 알려줬고요. 두 번째는 소영아,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주어를 생략해. 어떤 경우에? 무슨 주어가 같을 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누구를 생략해? 복화술 한다. 우리 언니 고양이 지금 발표식 줄 알고 뭐 하는 줄 알아? 복화술 할래? 그래 그냥 발표식이 잘 웃거든? 그래서 일단 민망하면 웃어. 소영아! 소영아 이거 뭐야? 너 자꾸 복화술 할래? 너? 이것도 왜 이러는 거야? 자, 오늘 그럼 주어가 다르다면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생략 불가라는 말은 그대로 명사를 남겨놓고 ing를 뒤에 이렇게 쓰는 이런 분사구문의 형태가 나오는 거겠지? 다음에 마지막 3번. 이거 N반의 은서가 기깔나게 잘 얘기했는데 그치 지호야? 응, N반의 은서가 기깔나게 잘 얘기해줬어. 그럼 지우는 한 번은 잘 얘기해줄 거라 믿어. 안 하죠? 동사 응. 시제가 같을 동사의 시제가 같을 때? 종속절 생략한 게 아니라 그 ING 여기저기서 자꾸 아바타 마냥 말해주는 놈들이 있어요. 주절의 시제와 동석절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 동석절의 동사에 ing를 붙여줄 수 있다. 근데 은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다를 경우에는 해빙 PP라는 완료가 여기 들어갔지. 자, 다시 말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종속절의 동사가 한 시제 전이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도 시제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투부정사의 시제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있었잖아, 그치? 투부정사의 시제 뭐 있었어? 의시죠. 투부정사의 시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 단수 시제랑 완료 시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완료 시제 의미는?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이라는 게 나와야 돼. 이거 자꾸 본동사에서 쓰였던 완료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한 시제 이전으로 땡겨와서 해빙 PP 쓰는 것도 여기서 잘 기억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동사를 PP로 바꿀 수는 없어요. 동사 PP로 못 바꿉니다. 그럼 동사를 PP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지. BPP가 있을 때 BPP를 뭐로 바꿔? 비잉 PP로 바꿨는데 여기에서 누굴 생략해요? 비잉을 생략을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한 마리 더 생략이 가능해요. having been PP라는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는 having been까지를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PP만 남아있을 때 시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복원시킬 때 시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해석을 좀 잘 해보고 하셔야 될 점을 조금 더 염려를 더 주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접속사를 생략을 해서 우리가 부사구로 취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략된 접속사는 당연히 무슨 절 접속사였겠어? 부사절 접속사였겠지. 그럼 부사절 접속사 시간, 원,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거 체크해서 우리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부재 상황이라는 거 무슨 상황? 동시동작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 동시동작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아래 좀 특이한 분사구문들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자, 아까 설명했던 거 나왔어요. 누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에스크 원래 무슨 동사 얘들아? 사동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 있어 없어? 없어요. 목자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맞다? PP의 형태가 맞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크 원래 몇 형식 동사였을 것 같아? 부사적이면 5형식 동사였을 거야.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투부정사가 원래는 옷이었던 거겠다까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안 된 사람 개인적으로 1대1 들고 오셔도 되니까 질문 좀 하세요 제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aving it 이라고 해서 having pp의 형태로 나와 있잖아. 자 having pp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이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면 우리 뭐 하면 돼? 시간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초콜릿 맞네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은 게 먼저인지 점심을 못 먹은 게 먼저인지를 시간선상을 그래서 확인을 하면 되겠지. 초콜릿을 먹은 게 먼저야? 아니면 점심을 못 먹은 게 먼저야? 초콜릿. 초콜릿을 못 먹은 게 먼저고 초콜릿을 못 먹은 말일 거예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은 게 먼저고 점심을 못 먹은 게 뒤겠지. 그럼 이 두 사건은 무슨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겠지. 그러면 생략된 접속사는 because, as, since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살아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때 살릴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살아있는 건 어떤 경우야? 주어가 다를 경우. 서클 게임이라고 해도 얘는 같지 않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를 때고요. 얘를 무슨 분사구문이라고도 해주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도 해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드명사 ing 이 부분으로 가자면 이거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을 때 이제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좀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그냥 미드명사 ing 나와 있는 거 이거 자체를 일종의 주어 동사에 관계가 있는 분사구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 정도면 된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미드 분사구문은 보통 이 명사 자리에 뭐가 쓰이냐? 신체 일부가 나와요. 그래서 예문들이 나와 있는 것도 뭐가 나와 있어? 눈물, 팔, 다리, 머리카락 이런 거 나와요. 알겠지?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책 한 문제도 1, 3, 6번 갑시다. 준서도 뭐가지가 한 60% 꺾이는데? 진짜로 말한 거 아니면 고해피라고 말한 거? 그게 피라고 말하는 거지. 아니 근데 90도로 꺾여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할 게 있어. 근데 난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이렇게까지가 최대란 말이야. 근데 이게 호영아, 너 할 수 있지. 들어가는 거. 야, 호영이 보고 처음에 충격 먹었던 거 같은데. 봐봐. 봤어 방금 지나야? 아니면 저게 어떻게 되지? 그냥 어떻게 딱 어깨를 하고. 고정하고 고정하고. 힘 빼고 모기가 진짜 목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애들이 있다니까. 나 좀 신기해서. 안 되지? 일부러 하지 마. 안 좋은 거야. 알냐? 윤주의 텐션 아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속도로 줄어야 됐어. 이거 아팠는데 약발이 떨어졌대. 아 이제 아빠이 벌써 떨어질 거야? 잘했어. 아니 목줄까지 달려는 거 너무 힘들어. 남편이 그거 진짜 이거 뭐야 이러니까. 지훈이가 지우라 뭐라고? 모르겠는데? 재미가 보인다. 어? 개미가 보인다고? 그 3번 뉴스 나왔어? 그 벨트. 재미가 보이는 걸 거야. 재미로 못 봐. 루트 아니야? 루트지. 한번 더. 개인가 보여지는 내가 거울을 통해 보면 보여지는
저봐 아직도 내가- 저봐 해석 갖다 전질할 떨고 앉아있으니까 다 근데 듣고 있냐? 주호가 생각하는 거 멘트 알아? 주호가? 아 그러네 내가 질문자 알냐? 아니요 퀘스천 네임 되게 뒤에 원래마다 내용이 질문 뭐를 작업 마지막 그거 질문지 질문지 설문조사 비슷해 처음부터 그거 쓰면서 풀라고. 박준수 자꾸 멍 때리다가 내가 출몰함과 동시에 막 뭘 푸는 척 연필을 잡기 시작한다. 이 새끼 예감 2개나 까먹었어. 내가 엄청 많이 써요 어제 수학하니까 18분 어? 어제 수학하는데 18봉지를 먹었다고? 오늘 학원에서 뭐 할 거고 친구가 오늘 학원에서 18봉지를 먹을 거라고? 아니 친구 아니 됐냐? 예은이는 고양시. 야, 가위바위보. 나한테 진 놈. 이거다 아니야 잠시만 가위바위보! 뭐였어요? 진 놈. 아 자, 붙더라고. 붙더라. 이긴 이거 줄 왜 알았다. 틀어져 있냐? 쌤이 아까 오면서 준다고 완전 좋게 띄워 됐다 내려 내려 야, 묵. 안 내가야죠 들어라, 빨리. 안 내면 진다 아니, 하자. 몇 등이 하기로 했는지 안 했잖아. 아. 5명이냐? 3등이 하자, 3등. 1등이에요 3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내려. 자, 가위바위보! 3등! 호호호 서연이가 됐다. 네? 서연이가. 이거 지현이 따라 한 건데 아니야. 서연이. 해줘 그 찐으로 나와요 연기할 수가 없어 없어. 연습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연기로는 안돼 아니 그래? 지현이가 맨날 하는데 아안돼 이게 연기로 안돼 이게 나중에 궁금하네요. 기분 꼭- 좋으면 아 기분 좋을 때 나중에 꼭 영상으로 촬영해요. 자 갑시다. 그래서 주라. 똑바로 앉아라. 자세. 빙 왜? 주어가 생각했는데 응. 운동이라서 불완전 동사 뒤에 지금 부어가 잘 나와 있죠, 그렇지? 이게 불완전 자동사 뒤에 부어가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어와의 관계성을 따져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나는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어. 라는 구문으로 쓰여서 접속사가 살아있지만 뒤에 분사구문을 써줘야 되는 이런 능동으로 써줘야 되는 분사구문이었다. 그치? 다음 누가 해줘야 준아야? 고양이 호영이. 호영이가 동네 무기냐? 호영이 집이냐? 루키? 죽었는데 죽었는데요? 죽지 않았어 아직. 다행이다 몰라 그래도 호영이. 호영이 앞에 봐봐. 룩은 혼자 쓰여 안 쓰여?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없다 룩이 혼자 쓰였어 안 쓰였어? 여기까지 붙여서 써야지. Look at 하면 무슨 뜻이야? at이 붙어 있어야 무엇을 보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럼 look at 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지. 맞아 무다니까. 근데 얘는 지금 look at 뒤에 지금 명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명사가 사라져 있으니까 능이 맞아요, 수가 맞아요? 능수. 수가 맞는 거겠지. 그럼 룩들을 써주셔야지. 됐어? 당연히 돋보기로 보니까 망원경으로 보고 돋보기로 보니까 걔가 더 커 보이는 거겠죠. 됐지? 다음 누가요, 영아? 3. 누구?
재현이요. 컴플리트드. 왜? 그 주어가 일단 그저 퀘스천 어쩌고고요. 응. 근데 컴플리트가 타동사잖아요. 응. 근데 뒤에 명사가 없어서 응. 주동태여서 PP.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원스의 품사 뭐야 얘들아? 접속사. 원스의 접속사일 때 뜻을 채우가 얘기해 줄 거야. 원스. 근데 이거 말 못하니 너무 끄면 나을 거야. 조용히 고개를 외면하네. 너무 눈물이 나온다. 지호! 원스 접속사일 때 뜻. 오, 박수. 원스 일단 뭐뭐 하면 이제 한 번, 두 번 할 때 그 원스 아니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됐냐? 네. 끝. 숙제 잘 해보시고 아직 수업 시간 안 끝나서 데일리 마무리합시다. 단어 해야 되는데. 단어가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한 번만. 나 오늘 숙제 진짜 기적적으로 다 끝낸 건데. 단어까지 완벽히